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025 신년 기획 작심삼일 탈피 대작전 제1탄 건강을 계획한 당신에게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궁 헬스 디렉터 류현진 선수 개인 트레이너 출신 김병곤 스포츠의학 박사 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신년을 맞아 대망의 특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1탄입니다. 건강을 계획한 분들을 위한 시간이고요. 헬스케어 트레이닝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만나기 정말 어려운 분이라고 들었고 힘들게 모셨습니다. 김병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희 청취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또 자기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케어 운동과 퍼포먼스 기능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김병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새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그 시작을 우리 박사님께서 잘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사님 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궁 헬스 디렉터 류현진 선수 트레이너 안 여쭤볼 수 없어요. 혹시 경험담 중에 나 이런 거 경험해봤다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그 출장을 다니실 때 그 전용기를 같이 타고 다녔습니다.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한 1년 조금 넘게 했어요. 대화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화는 프랑스어를 쓰셔서 네. 통역이 있었습니다. 그럼 통역하신 분도 옆에서 많이 배우셨겠네요.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1년 다 하고 나서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만족하시던가요? 네, 원래는 이제 1년을 계획했었는데요. 네. 이제 몸이 좋아지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고 하셨었어요. 네. 근데 왜 더 안 하셨을까요? 2, 3년 더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 아시다시피 그 가봉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실각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치 못하게 제가 대사관으로 잠깐 그렇군요. 피신을 했다가 안전은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와, 정말 역시 대단한 이력에. 유현진 선수도 어떻게 트레이너를 하셨네요. 네, 제가 2013년 정도에 유현진 선수 트레이닝을 잠깐 했었다가 그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가 FA 하면서 토론토로 가면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때도 제가 1년만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김병곤 박사님과 작심삼일이 안 될 수 있게 새해 운동 계획 일단 대원칙 하나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해보죠. 보통 운동을 시작하실 때 그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요. 우선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해에는 네. 의지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을 그냥 마실 가듯이 피트니스 센터를 찍고 오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네네. 뭐 슬슬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슬슬 시작해서 스며들듯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군요, 처음부터. 네, 최선을 다하면 아마 몸이 힘들어서 그 공간에 가기 싫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몸은 좋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잘못했었네요. 네, 그래서 야. 즐거움이 느껴질 수 있게끔 조금씩 서서히. 서서히. 네. 자, 대원칙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마실 가듯이 일주일에 2-3번 운동센터에 마실 가듯이 가자. 편안한 마음으로. 자, OX 퀴즈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OX 빠르게 여쭤보고 나서 인터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냥 일단은 OX로만 말씀해 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1번,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체지방 빼기보다는 근육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다. 오. 네. 2번, 뱃살이 고민인 그대, 내장 지방이 체지방보다 더 위험하다. 오.
추가 질문. 내장 지방은 식단보다 유산소 운동이 좋다. O. 3번. 중년 체력의 핵심은 굵은 허벅지다. O. 전부 오네요. 4번. 근수저는 타고나는 것 유전이다. 근수저, 흑수저인 나는 이생망. X. X. 5번. 건강을 위해 근육을 키우자 운동을 결심한 당신. 주 7일에 10분 아니면 주 3, 4일에 1시간. 주 7일에 10분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은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다이어트 계획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사실 다이어트 하는 게 그 체지방 그리고 내장 지방 빼기 위해서 사실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좀 몸의 라인도 좀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지방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체지방 빼기보다 근육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체지방이 빠지려면 근육의 양이 좀 많아야 하거든요. 근육의 양이 커지면 자동차처럼 배기량이 커지면서 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좀 만들면 다이어트를 하기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뛰거나 이럴 때도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우선은 내가 근육을 만들어야 되겠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식단도 같이 해야 되나요? 네, 같이 하면 좋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운동만 하면 어떻습니까? 식단하고 같이 할 때보다 조금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근데 이제 식단을 관리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운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는 하나씩만 받자. 그래서 좋은데요? 네, 운동이 내 몸에 스며들면 그때 조금 더 식단을 해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평소랑 똑같이 먹어도 됩니까? 네,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내게 스며들었다 느껴지면 이제 식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중년이 될수록 나이살이라고 해서 잘 안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근육도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실제 그런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게 나이 들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1년에 대략 1~2%씩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대략 30세 정도부터 한 30년 빠진다면 30%가 빠지는 거니까요. 네. 내 몸의 30%가 그쵸. 근육이 빠지는 거네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 빠져나가네요. 네. 두 번째 OX 질문이 뱃살 질문이었습니다. 체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네요. 네, 위험한 이유는 보통 이제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외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내장 지방은 이제 내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내장에서 나온 그런 어떤 지방질들이 주변에 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이 혈관을 탁하게 만들면서 뇌출혈이나 이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체지방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실제 봤을 때 약간 살이 쪘다라는 느낌을 주면 그건 체지방인 거고 그렇죠. 굉장히 볼 땐 말라 보이는데 그런 분들도 내장 지방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말랐는데 중성지방이나 이런 게 많은 이유는 이제 음식을 안 드시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래서 외적으로는 말라 보이는데 내장 지방은 있는 거죠. 만약에 다이어트 할 때 사실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살을 많이 찌우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이제 안 먹거나 굶거나 이러면서 보통은 살을 많이 빼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 빠지고. 그렇죠. 그럴 때 내장 지방은 안 빠져요? 빠지긴 하지만요. 이제 인체도 지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그 지방들을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곳곳에. 몸이. 네네네. 본인도 살기 위해서. 그렇군요. 7503번님은 중년 체력 허벅지였어요? 코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해였네요. 코어가 아닙니까? 허벅지입니까? 네, 이 코어와 허벅지가 거의 비슷하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 코어가 먼저고 그리고 바로 코어가 만들어지면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자가 지금 방금 들어와서 요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내장지방 그 얘기에서 내장지방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법은 뭐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운동은 사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게 이제 내장 지방이든 체지방이든. 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른 분들은 식단보다는 우선 유무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유무산소 운동 하나씩 예시를 하나씩 들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계단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한정거장 좀 일찍 내려서 걷는다든지 하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쿼트 정도 네. 이런 운동을 뭐 지금 네네. 쉬는 시간에 한 번씩 해주시거나 그러면 좋죠. 내장 지방 빼는 데 좋은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뱃살 빼는 운동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사람들이 윗몸 일으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윗몸 일으키기는 이렇게 인사를 하듯이 움직이는 건데요. 네. 우리의 이제 뱃살 중에 복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옆에 있는 근육들인데요. 네. 이 근육들은 회전을 할 때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리는 것보다는 몸을 틀어야 되네요. 네, 이렇게 틀 때 아, 갈비뼈가 얇아지면서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날씬해지면서 지방을 짜야 되네요. 네, 맞아요. 짜는 어. 약간 걸레 짜듯이 짜줄 때 가장 운동 효과가 좋아요. 많이 틀면 틀수록 좋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조금 부상의 위험을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뱃살 빼기 운동 가장 추천한다. 우선 초보자에게. 저는 그냥 사무실에 계시다면 호흡 중에서 호기, 공기를 내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근 운동이 됩니다. 한번 해봐 주시면 안 돼요? 네, 이 상태에서요. 몸 그대로 두고 이래 한번- 뱃살이 빠진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운동 되죠? 뱃살이 빠진다고요? 네, 운동 되죠. 좀 힘드네요. 네, 오래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좋습니까? 네, 이것을 1분에서 2분을 반복하면 열이 나요, 몸에서. 근데 배에 좀 힘을 줘야 되겠는데요? 이게 힘을 주는 거죠. 제가 준 건가요 지금? 네네.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힘을 주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배에 이렇게 힘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그렇죠. 뱃살이 빠지고 이럴 때 같이 틀면서 하면 좋겠네요. 더 좋아요. 네네. 틀면서 내쉬는 호흡을 네. 틀면서 내쉬는 호흡을 해라. 그렇죠. 지금 네. 밖에 다 따라합니다. 네. 다 앉아서 뱃살 빼고 있어요.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허리가 짜지니까요. 네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픈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충분히 하실 수 네네. 운동 같습니다. 뱃살 빼기 운동 알려드렸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 중 하나가 스쿼트입니다. 네. 오늘 이 스쿼트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아마 듣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거 하다가 무릎 다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가 앉을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안으로 모일 때. 네, 그 여성들이 무릎을 모아서 앉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앉으면 무릎에 부상의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쩍벌남처럼 약간 무릎이 바깥쪽으로 된 상태에서 네. 스쿼트를 해주시면 무릎이 좀 덜 아프고 괜찮으실 거예요. 바깥쪽이라는 게 무릎 그러니까 보통 양발을 우리 뭐 어깨 너비로 벌린 다음에 그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뭐 하는데 더 벌려야 됩니까? 바깥쪽이라는 의미는 발등에 바깥쪽으로 무릎이 살짝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돼요? 쩍벌남 느낌이 되겠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스쿼트 할 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내 몸에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스쿼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쿼트 할 때 스쿼트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하면 발바닥의 압력에 집중하면 제가 말씀드린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거, 그다음에 앉을 때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발바닥에 지금 힘을 모은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이 있으면 발에 이렇게 아치가 있죠. 네네. 그 아치에 양쪽 발에 똑같이 힘이 들어오면 무릎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오. 아주 좋은 동작의 스쿼트가 돼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내가 스쿼트를 하면서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발의 가운데 압력이 왔다는 건 내 몸이 중력선에서 수직으로 잘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스쿼트 하실 때 보통 배나 뭐 허벅지 이런 데 생각하는데 발바닥의 네. 중심을 꽉 잡고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안 다치겠네요. 그죠? 네, 훨씬 발에 힘을 안정적이고요. 주면? 네. 운동이 잘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스쿼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서 이제 허벅지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이 허벅지 남녀 모두 다 중요한 거 맞죠? 엄청 중요하죠. 일단 네. 코어 근육, 그렇죠.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배부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코어를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팔과 다리를 뺀 모두가 몸통. 코어예요. 네, 몸통이에요, 네, 맞아요. 몸통. 몸통이에요. 알겠습니다. 몸통에 네. 그다음에 허벅지. 근데 중년 여성의 핵심은 뭐 엉덩이 근육이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코어 중에서도 엉덩이가 코어에 속해 있는데요.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제일 큰 문제는 허리에 문제가 생겨요. 이 네네. 엉덩이에서 모든 충격과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네. 그 엉덩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있어야 될 허리가 흔들리면서 아, 디스크가 생기거나 그런 그렇군요.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근수저는 타고나는 것 이렇게 여쭤봤는데 X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운동을 통해서 네. 좋은 몸 만들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결심했다면 아까 주 7일 10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란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3, 4일 뭐 강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정도 운동은 보통 운동을 중급 정도까지 하신 분들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이 중급을 따라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스며들듯이 해서 3일간 50분을 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 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7963번님 박사님 팬이에요. 저는 마른 몸인데 뱃살만 볼록해요. 뱃살만 탑하는 운동도 따로 있나요? 아까 가르쳐드린 호흡하고 회전하는 것. 호흡과 회전. 왜냐하면 아마 배가 그렇게 나오셨다면 살이 쪘다기보다는 코어에 있는 근육이 늘어지면서 아마 그 안에 공기가 차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3861 운동이 필수인 나이 68세입니다. 딸 성화에 가끔 운동하는데 두둑두둑 소리가 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저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박사님도 나세요? 네. 어. 아무래도 조금 몸이 균형이 깨지다 보면 소리가 조금 나요. 근데 만약에 그게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이 없으면 만약에 네네. 통증이 있으시면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정형외과나 병원에서 치료나 어떤 전문가의 어떤 좀 처방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면 시간이 다 됐는데 6810 허리 디스크에 무릎 골다공증 있어요. 운동 선택할 때 너무 괴로워요. 허리 디스크에 골다공증이요. 네.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작심삼일 지금 위기에 닥친 분들 계셔요. 새해 되고 좀 몇 주 꽤 지났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운동하실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우선 저희가 거의 100세 시대를 맞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대략 15년 이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 것이 축복이거든요. 하지만 그 축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몸을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건강을 돌보는 것이 그 축복을 이어가는 것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의학 전문 김병건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저희가 대망의 특집 기획 진행하고 있죠. 오늘이 그 제2탄입니다. 공부를 계획한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봤고 입시가 낳은 괴물, 임낙괴 이런 표현도 써요. 전국민 공부 멘토가 되신 분입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앞에 카메라 있는데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강성태입니다. 새해 복, 여러분들 새해 복보다 무조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대표님. 3년 만에 3년 동안 좀 다른 것에 골몰하시느라 잠깐 쉬셨대요. 지금 하고 계셨던 그동안의 활동들을 이제 활동을 이제 하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앞서 그 음악 들으셨죠? 그 웅장한 음악. 못 들으셨고 저만 들었나 보네요. 아무튼 되게 제가 이어폰 지금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웅장한 음악이 흐르면서 우리 대표님을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2001학년도 수능상위 0.01%.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20년 전 점수인데. 네. 아니 20년이어도 0.01%면 상위. 이건 한 50년 전이어도 전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수능이 좀 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전 국민의 공부 멘토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지금도 공부하세요? 아, 요즘 공부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하세요? 제가 이제 요즘 타임즈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인간의 집중력이 8초로 떨어졌다고. 원래 몇 초였는데요? 원래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금붕어가 9초인데. 어머,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더 심하거든요. 요즘에 폰에 너무 중독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집중력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제 집중력을 도와주는 앱,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아 지금요 집중력을 도와주는. 사실은 만들었는데 그 AI 카메라가 사람 집중하는 걸 판독해줘요. 어. 그래서 순수 집중에 대한 재주고 그 집중한 시간만큼 이제 기부가 되는 그런 걸 이제 만드는데 너무 좋네요. 이게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 써야 되니까 공부를 요즘 고3처럼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공부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인간의 집중력이 8초면 생각해 보니까 8초 동안 집중하고 집중력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8초간만 집중이 쫙 됐다가 금방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타임즈에 나오긴 했지만 신빙성 있는 되게 근거가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그렇게 말할 연구는 수는 아니었지만 없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쇼츠 같은 거 보거나 맞아요. 릴스 보면은 사실 8초가 뭐예요? 뭐 좀 보다가 바로 넘기고 맞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심각하긴 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식 나오셨으니까 집중 한 8분 이상 집중해 주시기를 저희 정말 8분 한 10분 이상만 해주시면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항상 이 코너 속의 코너를 늘 준비를 네네. 하고 가는데요. 그거 얼른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OX로 말로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고 인터뷰로 풀어볼게요. 시작하죠. 좋습니다. 1번 새해에 다짐한 영어 공부 시작은 결제하는 것부터다. X. 2번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거다. O. 아이고. 3번 공부 효과 더 높일 수 있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다. 아니다. 짧더라도 양질의 집중력이다. 선택. X입니다. 둘 다요? 아니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군요. 네, 집중력이요. 집중력. 네, 무조건 집중력. 4번 공부법 더 중요한 건 예습 오와 복습. 복습이죠. 4-1번 공부하는 장소 암흑 무음의 독서실 아니다. 적당한 소음의 스터디 카페. 굳이 고른다면 스터디 카페입니다. 5번 예비 고3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서울대 가능하다. 이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O 고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터뷰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저희 특집이 작심삼일 탈피 대작전이기 때문에 공부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원칙 하나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약간 말씀드리면은 저희 구독자랑 같이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오징어 게임이 이제 매 게임 할 때마다 탈락자가 나오고 이렇게 그런 생존하는 방식으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최소 10분 집중을 하면 생존이고요. 그날. 네. 안 하면 이제 사망.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탈락입니다. 탈락. 네. 탈락. 네네. 게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에 최소 10분 순수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력이구나. 대원칙 하나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10분씩 해서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방금 그 통계를 뽑아봤거든요. 네.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얼마를 했는지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1시간 51분 9초를 냈어요. 집중을 네. 굉장히 오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봤잖아요. 예. 근데 이 학생들을 보면 문제가 새해 되고 뭐 방학 때 공부하겠다 하면은 거의 뭐 계획 짜는 거 보면 지구를 정복할 기세예요. 그렇죠. 맞죠. 뭐 이번 방학 때 뭐 수학 문제집 15권을 풀겠다. 그걸 또 사재 낀 다음에 그냥 계약할 때 보면 새 책이에요. 새 책이야. 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항상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맞아요.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고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음. 근데 뭐 운동도 뭐 당장 스쿼트 딱 10개씩만 최소한 하루 해야겠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작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행동 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점점 좀 커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장을 뭐 15바퀴가 아니라 예. 한 바퀴만 뛴다 했을 때 뛰다 보면 또 좀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컨디션도 있고 좀 예. 몸에 열이 오르면 더 뭐 2바퀴 3바퀴 뛰듯이
처음엔 집중력도 오히려 그렇다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네, 모든 집중력도 습관이. 처음에는 짧게 시작했다가 계속하면 점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그러면 OX 질문들 하나 둘씩 인터뷰로 풀어보겠습니다. 새해 단골 목표는 사실은 영어 공부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학교 졸업했어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 영어 좀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성인들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꼭 이렇게 온라인 강의라든가 어떤 플랫폼을 결제를 하게 돼요. 누구한테 네네. 배워야 되니까. 네네. 독학은 안 되나요, 영어는? 저는 확실히 된다고 믿습니다. 아까 결제한 것부터 다 X라고 해주셨는데 네네네. 독학 가능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사실 뭐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영어 회화책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영어 강의도 하는데 근데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아 진짜로요? 뭐 이렇게 말하면 출판사에서 그거 들으셨던 분들 약간 조금 독학이 가능하고 심지어 저도 독학으로 했고요. 진짜요? 독학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책 사서 읽으면 돼요?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는 추천해 드리기도 하는데 일단 외국인이 많은데 전 실제로 가요. 저 같은 경우 명동을 가요. 요즘 외국인 관광이 진짜 많거든요. 많으시죠? 가면은 외국인이 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딱 보였다. 네. 그럼 저는 바로 달려가서 바로 말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네, Can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화가 이어갈 수도 있지만 잘 안 들리거나 제가 이렇게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럼 막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개망신이죠. 그렇죠. 네. 먼저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네. 일부러 저는 그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뇌가 바뀌거든요. 뇌가 바뀐다는 그리고 건 무슨 동기부여가 얘기예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려고 맞닥뜨렸을 때 이제 되게 내가 진짜 이러려고 12년 영어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극이 되고. 왜냐하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는 이유가 사실 강의 들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강의는 한국 강의가 훨씬 나아요. 거기 가는 건 솔직히 불편해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가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뇌는 정말 이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은 막 속된 말로 쪽팔림까지 느끼고 당황한 이런 걸 느끼지 않으면은 뇌 자체가 바뀌지 변하지 않는군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 영어 계획, 영어를 목표로 내가 삼았다. 그러면 불편해지자. 네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돼요, 그냥. 일단 그렇게 불편하고 자극을 받고 하면은 우리 뇌가 제가 뇌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는 뇌 구조가 어떻게 뇌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거는. 네. 근데 그 과정은 그냥 편안해서는 맞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 진화 과정을 보더라도 정말 이 뇌가 바뀌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 그 것 정도 같습니다.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영어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부 머리는 타고나는 것이다. 네. 저는 당연히 X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네. 유전입니까? 이 머리가 너무 타고나고 절망인데요. 많은 분들 절망하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오전부터 이렇게 그건 아니고 팩트 좀 폭행을. 풀어주세요. 잘 풀어주셔야 돼요. 네네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사실 타고나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있죠. 맞죠. 네네. 그게 운동 능력일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뇌 구조가 바뀐다, 바뀔 수 있다. 이걸 맞죠. 전제로 깔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학습이라는 것도 어쨌건 우리 뇌 상태가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신경 가소성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게 바뀐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리고 또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일단 공부 머리는 타고나는 거 유전 맞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네. 예.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 골프를 쳐요. 예. 근데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에요. 틀린 방법으로 계속하면은 아무리 타고나도 잘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부도 방법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집중력 시간 점점 늘리면서 열심히 하면 당연히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부 효과 더 높일 수 있는 거 세 번째 질문에서 당연히 집중력을 그래서 선택을 해주셨네요. 물리적인 시간보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성적은 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집중 안 하면
네, 앉아서 그냥 웅장한 음악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아이돌 수능 금지곡 있어요. 계속 생각나는 거. 계속 그거 링딩동 이런 거 부르고 있고 그러면. 아, 네, 그거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왜요? 듣는 순간부터 귀에 맴돌아서. 큰일 났네. 지금 그것도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네네. 그래요. 그래서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법 중에 복습이 더 중요해요. 예습보다? 아, 예. 당연히 복습이 어. 저는 그 무엇보다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습을 하면 누군가한테 배울 때 더 잘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복습이 그러면- 더 중요한 이유는? 복습하지 않으면은 그냥 안 본 거예요. 네. 한 번 본 거는 안 본 겁니다. 몇 번 봐야 됩니까? 몇 번 복습해야 됩니까? 그 뭐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5번인 게 이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요? 아, 오늘 저 여러 번 놀랍니다. 아까 유전인 거 3번 놀랐고 복습 여러분 5번 하셔야 된대요. 네. 아 근데 사람마다 아니 능력치가 물리적인 다르니까. 시간이 필요하네요. 기본적으로 집중력 중요하지만. 아 물리적인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집중한다는 것 자체도 시간을 이제 들여야 되는 것이긴 한데 네. 일단 둘 중에 전 집중력이 이제 중요하다고 더욱 강조해 중요한 말씀드리는 건. 거고요. 알겠습니다. 복습 중요하고 5번 정도. 네. 아 근데 복습을 하실 때도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것만 추려가면서 아. 봐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 복습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마다 보는 영역이 점점 좁혀지겠군요.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신들이 수능 시험장 갈 때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것만 추리고 맞아요. 추려서 종이 한 장 들고 가고 이러거든요. 맞아. 그런데 하더라고요. 근데 좀 부족한 학생들 보면은 책 한 권 다 들고 가죠. 3년치 책을 다 들고 가요. 제가 진짜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러 갈 때 무거웠다니까 제 가방이. 제가 그렇습니다. 매년 수능 시험 치르러 가고 그랬거든요. 실제 아. 교육청에 등록해서 네네. 아침에 학생들 관찰하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3년치 책이 문제가 아니라 캐리어를 끌고 온 학생도 봤어요. 네. 불안하니까 그냥 다 들고 가는데 캐리 어차피 뒤에 갖다 놔야 돼. 네. 못 들고 들어가. 그렇군요.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 스터디 카페? 좀 시끄럽지 않아요? 아 이것 또한 과학적으로 집중 이미 안 되지 규명이 않아요? 됐습니다. 가장 성적이 잘 나온 곳은 어디냐면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그 공부를 한 학생들이 실제 좋은 성과를 발휘를 하는 게 이미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이 그렇게 조용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깜깜하지도 않고 맞죠. 실제 수능 시험장 가면은 뭐 겨울에 보잖아요. 11월에 보면은 뭐 기침하는 학생도 맞아요. 있고 뭐 이렇게 진짜 뭐 다리 떠는 학생도 있고 예.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 감독관님이 또 계속 옆에 돌아다니시고 돌아다니, 신경 쓰여. 신경 네. 쓰여요. 옆에서 다니면. 그게 뭐 조용히 돌아다니시는데 예민해지니까. 맞아, 예민해지죠. 그래서 그런 거에 훈련이 좀 아. 비슷할수록 좋고요. 예. 네. 저 심지어 뭐 그걸 훈련하겠다고 푸드 코트에서 모의고사 풀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푸드코트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이제 당황하지 않겠다. 아. 그런 아니 생각이 왜 있어요. 공부의 신이 되셨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근데 지금 뭐 저희 절반도 못 해가지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대표님 저희 2부까지 한 10분 정도 더 해주실 수 있어요? 11시 넘어서? 오늘 여기 자고 가도 되죠? 공부하기 전 즐겁지만 시청자분들이 괜찮으실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네, 충분히 걱정입니다. 내셨습니다. 잠시 후에 11시 넘어서 여러분 질문들 소화해 볼게요. 지금 강성태 공부의 신 공신 대표님 모시고 신년 작심삼일 탈피 대작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내드리고 공신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해보셨잖아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름과 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인 이것의 행동을 의미하는 접미사 치기가 붙어서 시험 눈앞에 두고 급하게 갑자기 막 하는 거 뭐라고 하죠? 1번 딱지치기, 2번 벼락치기, 3번 두루치기,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외치기.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025 신년 계획 작심삼일 탈피 대작전 제2탄 공부를 계획한 당신에게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공부를 계획한 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앞서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이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이 퀴즈요? 이 퀴즈의 화이팅 정답. 퀴즈. 정답. 저는 항상 했죠. 진짜로요? 이걸 네. 했다고요? 아니 학생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이걸 안 하고 시험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저는 모든 시험이
결국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미리미리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 굉장히 여유 있게 잠 충분히 자고 이런 친구들도 많잖아요. 아 근데 제가 특히 뭐 수능 같은 거는 뭐 누구보다 더 현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리 공부하는 거조차도 이걸 나중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거는 이거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험 임박해서는 네. 네, 그때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정말 벼락치기 뭐냐면 그 시험 기간 뭐 한 1, 2주 있잖아요. 뭐 네네네. 1단원, 2단원, 네. 3단원 쭉쭉쭉쭉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마지막 날 처음 보는 네. 거예요. 1단원, 2단원 이런 거. 네. 이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아, 네. 못 들은 아무튼.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거에 또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네. 해보셨구나. 질문들이 많이 와서 앞서 1부에서 왔던 질문들 모아서 쫙쫙쫙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809번님, 공신님 화면 좀 쳐다봐 주세요. 얼굴 안 보여요. 네네네. 제가 조금만 저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나운서님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조금 더 오세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정면으로 보셔야 되니까. 좋습니다. 카메라가 저기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카메라 보셨고요. 8616번님, 공부법이라고 하니까 벌써 하품이 나와요.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무조건 반사인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떡하죠? 제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루하고 힘드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주기 위해서 공신께서 계시는 거죠. 4032번님, 공부라니 힐링 받으려고 라디오 켰다가 너무 긴장돼요. 듣기 평가 목소리 귀가진이에 이어서 공신 비법. 맞아. 저희가 SAT를 전국 영어 듣기 평가 형태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시구나. 공신 비법. 아직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 아직도 악몽을 꿀 때가 있고요. 공부 때문에. 공부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정말요? 심지어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 알람을 뭐로 해놓는지 아세요? 뭘로 해놓으셨어요? 듣기 평가로 해놨어요.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가 진짜 한 번은 네. 아직 알람이 듣기 네. 평가 이제 나오면은 네. 제가 수능 시험 중에 잠든 줄 알고 깬 적도 있어요. 효과 좋더라고요. 잠이 그냥 달아나겠네요. 근데 우리 영어회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걸로 영어 공부하기도 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자명종을 듣기 평가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시작이 영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매일. 네. 그걸 켜놔요. 좋은가요? 알람을 안 끄고. 좋은가요? 매일 아침 그 영어로 시작을 들으니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영어를 잘하시는구나. 이것도 되게 꿀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늘 귀를 열어놓는 거죠. 3198 노력파 친구들 성적 도저히 못 따라가서 공부는 내 취향 아니구나 했던 제가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잘 가르치시는 거 알죠? 오늘 잘 배워서 공부법 전수하겠습니다. 4428번님, 저 올해 영어 공부 맘먹은 거 어떻게 하시고 단어 외우기랑 회화 중에서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둘 다 시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단어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부터 네. 단어장으로. 네, 1198 어떤 단어 같은 거 해야 돼요? 생활 속 단어? 아니면 단어책 사요? 사실은 단어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엔 단어가 있어야 말도 뱉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 단어도 모르는데 할 수가 없죠. 근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원맵. 어원 하나를 알면은 실제로 연구 결과가 뭐냐면 네. 미네소타 대학의 제임스 아이삭 브라운 교수라는 분이 연구한 결과인데 네. 영어의 어원 33개에서 나온 영단어가 14,000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뭐 한자 그걸 알면 맞아요. 나온 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알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원어민도 그런 어원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33개. 그래서 어원맵은 뭐냐면은 마인드맵처럼 한 장에다가 어원을 다 모은 거예요. 어디서 파나요?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공신들이 이제 뽑아 놓은 것도 있어요. 어원맵. 한 300개 되는 게 찾아보세요. 그거 이제 어원이랑 기본 단어랑 연결돼 있어요. 되게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영어라는 게 우리가 단어만 뭐 말만 네. 외운 거 말고 뉘앙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원을 알면 뉘앙스도 알 수 있겠네요. 그 굳이 단어를 뉘앙스까지는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취소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사실 재밌대요. 이런 역사가 있고 유래가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공부 먼저 어원맵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198 공부머리 타고나는 거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 미안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네. 열심히 하면 물론이죠. 되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유저는 맞대요. 네. 제가 공부법을 알리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진짜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와서 제가 공부법에 관심을 아, 갖고 정말요? 공부법 알리기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좀 여러분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2783 유전과 복습 5회. 제가 공부 못한 이유군요. 오늘 너무 큰 걸 투척하셨어요. 유전과 복습 5회. 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예비 고3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서울대 가능하다에 5라고 하셨거든요. 가능합니까? 지금 연초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앞부분에 너무 팩트 폭행을 많이 해서 지금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실제로 무수히 많은 공신들 케이스를 봤거든요. 네.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이 학생이 다 8, 9등급이었어. 소위 말하는 노베였거든요. 노 베이스. 네. 그러니까 군대를 전역하고 난 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혀 지금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쵸. 많이 지났고 공부한 지가. 다 잊어버렸고 그렇죠. 했는데 8, 9등급이었는데 1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한 과목 빼고 5, 1등급을 받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 공신 멘토인데. 비법이 뭐예요? 그런 분들은 아실 비법- 거 아니에요. 공신이시니까. 그냥 군인 정신으로. 군인 정신이면은 뭐죠? 무조건 한답니까? 하면 된답니까? 군인 정신이 뭐예요? 군인 정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안 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공신 멘토도 있거든요. 이 계획을 짠 다음에 계획을 이제 공유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못 지키면은 10만 원 빵을 해요. 돈이 나가는구나. 안 할 수가 없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나 자체를 그런 환경에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은 의지력이라는 게 저는 맞아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맞아요. 의지를 계속 굳건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야, 2025 입시 이제 솔직히 얼마 안 남았어요. 1월도 절반이 지나서 네네. 11월에 시험이니까 네네. 입시의 핵심 전략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한 가지 꼽아주시겠어요? 이거는 올해 수험생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저는 입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리면 무조건 기출 문제. 기출 문제. 네.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잖아요. 수능 시험의 80%는 기존 유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다 기출 문제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모든 전문가분들이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한다면 기출 문제 최근 3년치, 5년치는 거의 공신들은 거의 외우고 갑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네, 그리고 6월, 9월 평가의 모의고사 또한 사실 거기서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벼락치기라고 하더라도 전날 보게 되면은 하룻밤 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날 볼 거 중요한 거를 자기 직전에 그것만이라도 보고 주무세요. 그다음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앞뒤로 딱 붙여가지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효과적인 거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신년기획 작심삼일 탈피 대작전 대망의 2탄 공부를 계획한 당신에게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 편이었습니다. 아주 한 편 더 남았어요. 1월 20일 월요일 그땐 부자를 계획한 당신에게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예정돼 있습니다. 애청자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신년을 맞아서 대망의 특집 기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3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3탄 부자를 계획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 전망은 좀 여전히 어두운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희망 누구나 새해에 다 갖게 되는 희망인데 가능할까 좀 앞길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저명한 재무설계사로 굉장히 바쁜 분이십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고 인사 한 네. 말씀 부탁드려요.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걱정, 고민, 궁금증 이런 거 대신 풀어드리는 돈이 아파요 할 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김현우라고 합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신년을 맞아서 소장님을 네. 모셨는데요. 일단
말 그대로 작심삼일 탈피 대작전 보통 새해 계획 세워도 이게 3일이면 끝나잖아요. 그 의지도 꺾이고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의지를 다시 불태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했고 마지막 시리즈 3편의 주인공이신데요. 네. 보통 재무설계라고 하잖아요. 재무설계 대원칙 하나 먼저 좀 알려주시겠어요?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아 원칙이? 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저도 이 일을 오래 해봤고 요즘에 사실은 이 개인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상담은 사실은 이제 중단을 하고 이런 방송이라든지 강연으로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맞아요, 장기간의 맞아요. 목표들도 많이 세우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계획대로 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그렇긴 하죠. 오늘 점심 메뉴조차도 계획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직장인분들 오늘 점심은 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네네. 부장님이 갑자기 야 오늘은 설렁탕 먹자 그러면 그런 계획조차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장기간의 목표 하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 방향은 설정을 해놓되 너무 그거를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 나는 1년 안에 1,000만 원 모을 거야. 네. 뭐 5년 후에는 반드시 집을 살 거야. 이게 어긋날 수도 있고 그게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영향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그거 잘못되거나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방향만 일단 세워놓고 짧은 것들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예, 꼭 말씀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의미로. 네. 자,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만든 이유가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신 분들에게 그 계획을 조금 더 이제 명쾌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인데 일단 부자를 계획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도 없다. 예. 자, 방향부터 일단 잘 설정하고 네. 시작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소장님 네. 부자시죠? 아니요. 저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난하다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끼거나 그런 감정을 가져본 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저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부자, 진짜 누가 봐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단 한 명도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아니 세상에 한 달에 누구 근로소득자들의 연봉을 한 달에 번다고 이 정도면 부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분도 아유 저보다 많은 분들 많은데요라고 겸손 아닌 겸손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부자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인 거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자이실 것 같은 김현우 소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부자의 기준을 보니까 한국 부자들에게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네. 물은 질문이 있대요. 근데 무려 31.3%가 총 자산 100억 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응답이 압도적으로 네, 이게 뭐 있었다고 10년 하네요. 정도 되면 이제 많은 설문조사들이 있어요. 이 기관마다 다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기관에서는 뭐 한 3분의 1 정도가 100억 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기관에서는 한 7, 8% 정도가 100억 원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기준도 물가가 오르면서 계속 눈높이가 높아져 가는 것 같고 실제로 내가 과거에는 뭐 1억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셨지만 그 1억 원을 열심히 모아봤더니 세상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세상에 여유를 가지려면 한 10억은 있어야 되나? 20억은 있어야 되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이 그만큼 이제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마저도 사실은 뭐 상대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자주 하는 코너 속의 코너죠. 네. OX 퀴즈 타임을 저희가 먼저 준비했어요. 네. 질문을 5개를 준비했고 빠르게 OX 팻말을 들어주시고 나서 인터뷰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1번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려면 답은 로또 당첨뿐이다. X. 2번 투자의 시대 돈을 불리려면 무조건 적금 같은 저축보다는 투자다. O. 3번 네. 둘 중 하나만 골라서 투자해야 한다면 이건 이것 아니면 이것. 네. 금 아니면 비트코인. 이거 세모하고 싶은데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예. 4번 돈 모으기 결심했다면 아껴서 저축하기 아니다 투잡으로 수익 늘리기. 아껴서 저축하기.
5번 한국인의 남다른 부동산 사랑 풀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은 지금이다. 지금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만 딱 하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을 질문들. 그러니까요. 이거 잘 풀어주셔야 돼요. 아유. 월급쟁이에게 부자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먼 단어예요. 월급쟁이들 중에 나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월급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네.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또면 부자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네. 로또뿐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로또도 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로또도 네, 로또도 포함되는군요. 포함은 되지만 당첨 가능성 그거에 뭔가를 걸어보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뭐 재미삼아 하기엔 좋지만 로또를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라고 하면 왜 모순이냐면 월급쟁이라는 거 이 표현 자체가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이라는 건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없는. 그 말인즉슨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가장 좋은 건 꾸준하고 변동성 없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인데 그런 소득이 있으면서 부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 분들 부자 되기는 글렀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 그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무언가 다른 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 4번 질문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돈 모으기 결심했다면 지금 월급쟁이들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축이냐 투잡으로 수익 늘리기냐 중에 저축을 해라 그러면 네. 저축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저축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은 이 월급 받으면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투자로 뭔가 2배, 3배 불려야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그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력이 아니라 사실 운이 99.9%죠. 오히려 안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질 수 있고 저는 처음에 이제 돈을 많이 모으려고 계획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종잣돈 특히나 사회초년생들 뭐 이런 분들 혹은 여지껏 내가 저축을 잘 못했어 돈을 많이 못 모았어라고 하더라도 종잣돈부터 모으셔라. 네. 왜냐하면 우리가 100만 원을 100% 수익을 내봐야 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수익금은 100만 원이고 그런데 1억을 갖고 있을 때 1% 수익을 내면 100만 원입니다. 사실 그 종잣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초고수익을 극단적으로 지향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돈을 불려나가기 쉽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뭐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투자가 아니라 저축. 처음엔 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돈 모으기 결심했다면 우선은 저축부터 하고. 그렇죠. 이게 4번 질문이었고 2번으로 올라갈게요. 네. 투자의 시대 돈을 불리려면 여기에는 저축보단 투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돈을 어느 정도 모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는 찾아보셔야죠. 왜냐하면 예금 적금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사실 뭐 6에서 8%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물가 상승률이 3%만 넘어가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살았지? 6에서 8%. 80년대는 심지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금리가 물가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은행에 저축하면 더 많이 이자 불려주고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끼고 저축해서 은행에 넣어두면 물가가 아무리 높게 치솟아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론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살짝 높긴 하지만 네. 그 갭이 얼마 안 되고 둘 다 낮기 때문에 체감할 수도 없고 내가 조금만 더 써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축은 뭐냐 안정적으로 내가 계획한 시간 내에 계획한 금액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 이자를 붙여가지고 물가 상승을 극복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은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먼저 모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지만 투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 여지껏 한 40평생 50평생 살아오면서 투자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지금이라도 뭔가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하지 마셔라. 왜요? 왜냐 40년 5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투자 없이도 잘 사셨으면 그래도 그냥 괜찮으신 거예요. 괜한 투자를 했다가 노심초사하면서 투자가 만약에 본인 적성에 안 맞으시면 괜히 또 노후자금.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가슴이 근심이 생기신다면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돈을 모으려는 게 여유를 갖자고 네, 맞아요. 하는 건데 괜히 그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기신다.
그러지 말고 그럼 조금 더 내가 많이 모았으면 좋겠는데 하시면 조금 아껴 쓰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게 맞지. 투자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의식주처럼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네. 좀 다르신데요. 어찌됐건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축해야 되고 네. 할 수 있으면 투자도 해야 된다예요. 맞습니다. 돈을 불리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저축할 돈도 투자할 돈도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무슨 돈으로 합니까? 어떻게요? 생활비 쓸 것도 없는데. 맞아요. 생활비 쓸 것도 없는데 이제 생활비에서 무언가를 줄일 수 있는 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네. 우리가 연말정산 하실 때 이번에 신용카드 명세서 떼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아마 어디에 많이 썼는지를 보시면 대부분 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했을 때 이거에 많이 썼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관심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차 산 것도 아니고 뭐 명품 백을 산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은 아직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인데 아마 머릿속에 이거요라고 하신 분들 식비일 겁니다. 아, 맞아요. 식비 많이 나가요. 식비 많이 나가요. 특히 근데 요즘에 배달 앱이 있어가지고요. 그겁니다. 거의 다 배달 앱에서 많이 나갔어요. 저도 그게- 깜짝 놀라요. 네, 이게 식비인데 식비에 다른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선가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이걸 선물을 하려면 포장 좀 해주세요 하면 1,000원 더 받잖아요. 네, 네. 예쁘게 선물 포장들. 네. 그런 것처럼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게 이 배달이거든요. 그걸 식비로 뭉뚱그려 놓으니까 여기에 게으름 비용이라는 게 붙어버린 거죠. 참 이제 배달업계 종사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배달을 1년에 뭐 한 2-3번 정도? 아, 그래요? 예. 먹고 싶으면 외식을 하고 싶으면 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방문 포장을 합니다. 포장 맞죠? 그게 훨씬 더 가가지고 하는 게 그렇죠. 싸요. 방문 포장 할인도 하고. 맞아요. 할인도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장님을 자주 뵈면 뭐라도 그렇게 서비스를 저희 동네 그나마 제가 가끔 자주 가는 치킨집이 있는데 네네. 그 내외분이랑 자주 인사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면서 콜라도 큰 거 주시기도 하고 신제품 나오면 요것 좀 한번 맛 좀 보세요 맞아요. 하고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문 포장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에요. 내가 조금만 귀찮으면. 그런데 그게 이제 내 귀찮음을 조금 덜을 비용으로 그런 방식으로 좀 생활비에서 줄일 부분은 줄이셔라. 내가 맞습니다. 어디서 쓸데없는 지출이 많은지를 보고 줄여라. 네. 그리고 줄여서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해라. 이런 말씀인 건데요. 네. 아까 투자를 그러면 어디다 하냐? 비트코인 해야 돼요? 가상화폐 해야 돼요? 가상화폐 하나도 모르겠던데? 저는 가상화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신 이유는 네,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선택을 한 대답이었는데 물론 나머지 하나가 금 또는 비트코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금 중에 비트코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네 이게 이 금과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이게 그렇죠. 왜 명확히 다른 거냐면 처음에는 화폐라고 했어요. 암호화폐.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우리가 달러나 원화처럼 어디선가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뭐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죠. 금처럼 어딘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금에 비해선. 네. 그 금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면 비트코인이나 그 외에 뭐 각종 코인들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반복되고 그 변동폭도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래서 무언가 돈을 꾸준하게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하면서 가치를 저장할 거야라고 한다면 금이겠지만 투자라고 하셨을 때 그 느낌은 조금 돈을 많이 불려볼까? 네. 그러면 그 기회가 지금 산다고 해서 반드시 고점이란 법은 없고 떨어졌다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그 주기가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 투자를 둘 중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코인이 변동성은 크나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럼 보기 거지. 없이 주관식으로 드린다고 하면 투자 어디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금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네.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저는 많지 않아요, 자금. 네. 금융 쪽으로 한다면 부동산은 제외하고 그러면 일단 주식 투자부터 먼저 주식부터. 예. 차근차근 잘 하셔라. 모르겠는데 공부하면서 해야 되네요. 공부는 필수예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우리가 주식 공부, 코인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고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요. 속된 말로 바보 같은 투자를 안 하고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사기구나 이런 것들 피해가기 맞아. 위해서 하는 게 공부지. 그것도 중요하죠. 예. 안 그러면 어디 저기 음. 박사 따신 분들이 투자 잘하시고 맨날 부자 되겠죠. 근데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위험한 투자를 바보 같은 투자를 안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째 질문 뭐였냐면 네. 풀 대출이라도 받아서 지금 네. 내 집 마련해라라고 네. 하셨어요. 네. 풀어주세요.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괜찮아요? 그러냐면 풀 대출?
주식, 코인, 뭐 금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고 맞죠.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코인도 비트코인은 지금 보합세인데 밈코인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뛰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부동산은 사실 뭐 지역별로 주택의 유형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이게 오르면 꾸준하게 남들 오를 때 내 것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타이밍이나 어떤 뭔가 이 아파트를 살까 저 아파트를 살까 고르는 것보단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꾸준한 상승은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리스크가 두 가지죠. 지금 집을 샀을 때 집값이 좀 더 빠지면 어떡하죠? 맞죠. 라고 하는 리스크와 지금 집을 안 샀는데 나중에 떨어질 줄 알고 근데 지금보다 오르면 확 올라가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근데 그 둘 중에 저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억짜리 집이 5억 2천이 돼버렸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몇 봤을 억씩 때 올라가니까 막.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5억을 모아놨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살 그 5억에 어떤 레버리지 일으킬 자금도 모아놨는데 갔더니 예전에 5억 하던 집이 8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내 선택은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예전에 3억 하던 집이 올라와서 5억 된 집을 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그거라도 괜찮아라고 한다면 시기를 늦춰도 되시는데 그게 아니다. 샀을 때 가치가 조금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리스크는 사실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가 심하니까 네네. 하우스 푸어나 이럴 걱정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이자 많이 낼 거 금리 올라가서. 근데 집을 가졌을 때 그 일단 큰 걸 일어났기 때문에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그렇군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알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지금은 시간이 금방 갔네요. 아유, 그러게요. 여쭤볼 게 엄청 많은데 지금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여쭤봐야 되는데 부자 되는 법, 경제적 자유를 꿈꾸잖아요, 모두. 네. 전문가로서 끝으로 조언 한 말씀, 천금 같은 조언 한 말씀 네. 부탁드려요.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일확천금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상당히 유명해요. 뭐 네. 어떤 땡튜브 이런 거를 봐도 그분들이 상당히 유명한데 그만큼 가능성이 적습니다. 저는 부자 되신 분들을 보면 꾸준하게 내 노력으로 근로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돈 벌어서 그걸로 그냥 안정적인 투자해가지고 부를 일구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아끼고 잘 굴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